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또 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중학교 2학년 때, 8학년 때, 그러니까 13살? 12살 때 와서 캐나다에 2년 있었고, 미국에 온 지는 8년 됐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와서. 그러면 혹시 미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네. 미국 여행 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걸 말해주고 어, 싶으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노숙자라던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 자체가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행색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사회에서 일반적인 것과 벗어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각각 개인의 개성이 그렇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예를 들어서 개인 위생을 정말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소리를 막 지르신다거나 사회적으로 좀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무조건 이제 멀리 피해서, 말 섞지 말고 멀리 피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누가 와서 이제 말을 걸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되게 낯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뭐 친근하고 프렌들리하고 뭐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말을 막 거는 경우도 있어요. 사진 찍어달라, 핸드폰 너 거 사진으로 찍어주고 나한테 메시지로 보내달라, 뭐 그러면은 거의 100% 이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제 뛰어갈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절대 싸우지 말고요. 총이 있고. 아무튼 근데 조심하기만 하면은 괜찮은 나라입니다. 또 근데 과대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모든 곳이 그런 게 아니라 위험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완전 막 살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주의를 경계를 하고, 다른 나라에 왔으니까. 예. 혹시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사회랑 가족 테마로 넘어갈 건데 네.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 언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하고 듣는 정보들이 당연히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은 이제 인터넷의 발달로 그냥 전 세계 어디서든 정보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자기가 원해서 받는 정보가 아니고, 어떤 경로로 추천이 되어서 들어온 정보라든지, 그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으로 추천이 되어서 만 것들을 월등하게 많이 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뉴스 미디어에서 이제 번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오피니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정보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어떤 정보들이 한번 가공돼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걸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한국인들한테 맞는 이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슈가 될 만하지 않은 어떤 미국의 이슈들은 미국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보의 접근성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또 한국에서도 정말 훌륭한 정보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받고, 한국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정보들이나 한국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기회들을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말로 이제 다 알아들으면 너무 이득이 많은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있는 어떤 기회들을 미국에서 쓰는 영어로 받아들이면은, 왜냐면은 그 추천 알고리즘도 그 지역에 맞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는 한국 컨텐츠를 더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보의 접근성.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네. 말씀하셨던 집값과 접근성의 차이 그런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해주실 수도 있나요? 미국하고 한국에서의 그 차이점 중에 집값과 동네가 어떻게 다르냐의 차이점들이, 한국에서는 교통적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들이 이제 더 가격이 더 많이 나가는데, 미국에서는 접근을 하기 어려운 동네들이 더 잘 사는 동네들이고 더 안전한 동네라는 인식이 많이 강한데요. 그 이유는 미국은 모든 곳에 다 차로 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으신 분들이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위험한 분들 중에 차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이제 그 마약을 한다거나 무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이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고, 그런 대도시 다운타운 도시 중심부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해서 안전한 동네일수록 게이트가 쳐져 있고 접근하기 힘들고 차로 굳이 찾아와야 되고, 그런 커뮤니티들이 미국에 많아요. 한국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산속 굽이굽이 들어가면 대저택들이 펼쳐지고, 근데 미국이 조금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보편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초대받았던 집들 중에 가장 비싼 집들이 항상 그런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학생들이 네. 한국인을 잘 반겨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거의 세계 탑 수준 아닐까.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우선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다들 되게 와 좋아해주고 너 한국인이었어 하면서 일단 다들 반겨주고요. 중국, 일본 뭐 다 할 거 없이 한국인이면은 진짜 다 너무 환영을 해주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진짜로 이제 한국인 게 이제 좋지 않으면은 안 느낄 것 같은데 한국인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말할 때 되게 내 뒤에 한국이란 나라가 있구나라는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음식 하면 음식, 드라마, 뭐 엔터테인먼트 요소 같은 것도 정말 잘하고 잘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오셨잖아요. 네. 미국에 이민을 왔다가 네. 다시 이제 한국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음. 느꼈던 불편한 지점들이 있었나요? 저는 한국에 가서 생활한 적이 없어요, 일단은. 근데 한국에 여행 가서 느꼈던 내가 만약에 여기 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그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봤는데,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많은 곳, 한국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가 많은 곳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염병도 많이 퍼질 것 같고,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외국인 신분으로 간 거기 때문에 뭐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뭐 카카오 택시 뭐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할 때 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것들은 아예 못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정말 그냥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만 있으면은 어떤 서비스든 다 가입해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들어가가지고 뭐 본인 인증해야 되고 뭐 카드 뭐 쓴다고 하면은 무슨 카드인지 다 하고 뭐 카드사마다 앱이 있고 뭐 또 따로 공인인증서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조금 그 정보의 어떤 보안 그런 것들이 민감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것들은 되게 사소한 그 불편함인 것 같고 저는 한국에서 있었을 때 그냥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조금 불편했다 그런 부분 빼고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한국의 좋은 문화와 안 좋은 문화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하나의 문화인데 그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뭔가 어떤 그 공식이 있고 다 같이 따라야 할 어떤 규칙? 그러니까 따르지 않으면은 뭔가 조금 사회에서 조금 뒤처져 보이고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있는 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좋으면은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다들 막 정말 이상하거나 반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생이 좋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개인의 어떤 그 행복도라던가 그 개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똑같은 걸 해도 미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있을 때 더 큰 용기를 내야 되고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크리에이터로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뭐 대부분이 뭐 회사 취업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데 뭐 크리에이터를 한다 그러면은 되게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게 조금 더 허들이 그 사회적 인식이라던가, 뭐 가족들이 생각하는 인식이라던가, 리스크가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뭔가를 그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전체 구성원 중에 소수가 하는 일들, 소수가 선택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 리스크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느끼는 것 그 자체가 한국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사회 전체로서 이제 구성원들이 조금 규칙을 잘 따르고 차분하고 그런 좋은 면이 있겠지만 또 안 좋은 면에서는 개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내 자신이 누굴까? 김희찬이라면은 내가 될 수 있는 그 김희찬만의 최고의 색깔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 내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은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러면 나이를 알 수 있을까요? 네, 만으로는 24살인데요. 이제 곧 25살 됩니다. 혹시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그 전에는 굉장히 애기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뭐 사회적으로도 되게 봐준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지금 나이 때도 뭐 실수해도 괜찮긴 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부스팅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서 받는 것보다 사회에 제가 뭔가 조금 더 도움을 주고
부모님한테 받는 것보다 부모님한테 더 많이 드리고 그런 걸 시작하는 단계를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느끼시기에 네. 한국 20대와 미국 20대들의 차이점이 있나요? 미국 20대는 조금 일찍 독립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정신적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이라든지 다들 조금 더 일찍 하려는 편인 것 같고 그 이유는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경제가 조금 다른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20대 끝나고 바로 이제 잡을 찾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먼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집에서보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예 떨어져서 생활하는 시기를 미국에서는 20대 중반, 초중반 빨리 시작하는 것 같고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다 이제 멀리 가더라도 뭐 직장이 멀리 잡히더라도 그 아무리 멀어봤자 이제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한국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요건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둘 중 하나가 뭐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또 가족적인 것도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혹시 살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후회가 있으신가요? 좀 부모님한테 되게 못되게 많이 했어요. 어릴 적에 감사한 줄 모르고 그래서 되게 그 이민 오면서 굉장히 제가 어릴 적부터 가장의 역할 비슷하게 해야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직접 이제 벌지는 못하지만은 유학을 와서 이제 기러기 가족으로 아빠는 기러기 아빠 하시고 저랑 엄마랑 동생 이 세 명이서 유학을 가서 지내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8학년일 때 8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굉장히 애기잖아요. 근데 이제 키가 그때랑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183 정도 됐었어요. 8학년 때. 그래서 되게 어머니는 저를 되게 어른처럼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일단 제가 더 잘하고 하니까 캐나다에서 유틸리티 빌 내고 뭐 전기세 내고 뭐 통화료 내고 뭐 문제 있으면 학교 가서 뭐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제가 도맡아서 했었어요. 엄마 번역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아니면은 조금 책임감이 막중해서인지 조금 엇나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부모님한테 되게 많이 반항하고 아니 왜 어른인데 이런 것도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굉장히 어렵게 서포트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잘 못 대해드린 게 좀 죄송합니다. 네.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한마디 한다면 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예,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제가 이제부터는 잘 지탱해드릴게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네. 돈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되면 적당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이 진짜로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보다 내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하려면은 돈이 얼만큼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나온다면은 그만큼 돈의 중요도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다 다니셨는데 네. 주변 친구들은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정말 다 다른데요. 어떤 친구는 돈을 굉장히 놀이, 게임 포인트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 도박을 한다던가 뭐 카지노에 간다던가 카지노가 합법이니까 뭐 아니면은 이제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에다가 많이 쓰고 뭐 도지코인에다가 막 뭐 몇천 불씩 막 쓰고 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될 수는 있겠죠. 암호화폐 가지고 성공하고 아니면은 카지노 가서 잭팟을 터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아끼면서 이민자의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절약 정신이 많은 친구들도 많아요. 돈을 연봉을 많이 벌고 있어도 좀 많이 아껴가지고 뭐 집을 사는데 많이 집중하는 친구라던가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혹시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달리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계를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달리기를 좀 하고 싶고 아니면 그 달리기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되게 소소한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은 계속 그거를 메인으로 하고 싶어서 다른 어떤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는 거를 먼저 하고 나면은 달리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도 많이 달리고 계시나요? 지금 한 일주일에 20마일 정도,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취미든 간에 고인물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어떤 그 고인물 같은 분을 보고 되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달리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상 인터뷰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 하는데 혹시 뭐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미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 여건이 된다 안 된다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각각 개개인의 그 리스크 톨러런스, 리스크를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개개인이 설정하는 것이고, 내가 얼만큼 위험 부담을 진짜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미국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냥 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는 한국에 계신 개발자분들보다 제가 막 훨씬 뛰어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진 전혀 않거든요. 그저 그냥 다른 점은 그냥 여기 있다라는 거 정도, 그냥 미국에 있고 그냥 그런 정도라서 미국에서 느끼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